발바닥 통증은 조금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오랜 시간 걷다 보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통증이 지속된다면 족저근막염일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죠. 발이 아파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고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고 충격파 치료도 열심히 했는데 잠깐 좋아진 듯 하다가 또다시 통증이 찾아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 밑으로 내려오기 직전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기까지 합니다. 너무 괴로운 질환이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죠.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족저근막염. 통증의 정도에 따라 하루하루 그날 기분까지 좌우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족저근막염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족저근막염,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족저근막이 무엇일까요?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전체로 이어지는 아주 질기고 튼튼한 섬유 조직으로 된 막을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능은 발의 아치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발은 아치가 있어야 충격 흡수도 되고 걸을 때 에너지를 한 번에 밀어줄 수 있는 추진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발이 체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죠. 족저근막염은 이 족저근막의 손상과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겨서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입니다. 사람이 오래 서 있다든지 아니면 많이 걷는다든지 달리기를 많이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충격들이 누적되어 족저근막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족저근막은 고무처럼 탄성이 없는 질긴 막이기 때문에 그 충격을 버티다가 결국에는 미세한 파열들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파열된 족저근막은 완전히 재생되기 전에 다음 날 다시 활동을 하면 또다시 미세한 파열이 생기고 그렇게 누적되면 통증이 심해지고 염증이 지속되는 겁니다. 특히 그 파열들이 체중이 실리는 뒤꿈치 쪽에서 주로 생기기 때문에 발 뒤꿈치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족저근막은 피가 잘 통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거나 많이 쓰는 경우 미세한 파열이 생기면서 회복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퇴행성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족저근막염이 생기게 되면 보통 발 뒤꿈치 안쪽을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특히 잠을 잘 때 자연스럽게 누우면 발이 약간 수축된 상태로 수면을 하게 되죠. 그 상태에서 아침에 깨서 첫발을 디딜 때 갑자기 족저근막이 늘어나면서 미세한 파열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아침에 통증이 많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도 그런 이유로 인해 발 뒤꿈치가 아픈 겁니다. 대부분 발을 쫙 펴는 동작이나 발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로 섰을 때처럼 족저근막이 갑자기 이완될 때 통증이 더 심하게 발생합니다. 족저근막염의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발 뒤꿈치 지방층이 점점 위축되고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족저근막에 무리가 많이 간다입니다. 많이 걷거나 운동을 고강도로 지속했을 때 잘못된 걸음걸이, 과체중, 아치가 낮은 평발, 아치가 높은 요족, 맞지 않는 신발 등 발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장화, 키높이 구두, 하이힐, 굽이 낮고 밑창이 없는 얇은 신발 등 충격 완화가 되지 않는 신발 착용 시에도 발생합니다. 딱딱한 신발은 충격을 흡수해주지 못하고 족저근막이 붙어있는 뒤꿈치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스트레칭 부족입니다. 족저근막이 뻣뻣해진 상태에서 많이 걷게 되면 근막을 이루는 섬유가 버티지 못하고 손상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걷지 않을 수 없으니까 걷더라도 족저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려면 족저근막을 뻣뻣하지 않도록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바쁘니까 또 귀찮아서 스트레칭을 잘 하지 않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족저근막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의학적으로 족저근막염은 대부분 저절로 낫는 병인 걸 아시나요? 이 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관리만 잘해주면 대부분 자연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 병원에 다녀도 잘 낫지 않고 체외 충격파 치료도 꾸준히 하고 다양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잘 낫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잘 치료되지 않고 자주 재발한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바닥 근막에 생긴 염증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근막에 부담이 되는 일상생활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면 족저근막이 재생될 수 있도록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죠. 다리를 다치거나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일을 하게 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걸어 다니게 되죠. 그래서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해서 조금 괜찮다 싶어지면 완전히 낫기 전에 또 무리하게 되고 족저근막염이 계속 재발된다고 느끼는 것이죠. 두 번째, 발바닥 근막에 부담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염증 치료만 하게 되면 염증이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족저근막염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휴식입니다. 반복적인 손상을 받지 않는 것이 족저근막염 치료의 제일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휴식이 제일 좋은데요. 물론 직업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분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쉴 수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생활해야 하는 분들은 휴식 대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족저근막염의 근본적 치료를 위해서는 그 원인인 일상생활 개선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합니다. 족저근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육과 족저근막의 굳어지고 단단해진 부분을 마사지를 통해서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족저근막과 같은 섬유 조직은 나이가 들면서 탄성이 떨어지고 뻣뻣해지므로 쉽게 손상되고 잘 찢어집니다. 스트레칭은 이런 뻣뻣한 족저근막을 부드럽게 해줘서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체중을 딛고 일어서기 전에 양쪽 발바닥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고 걷기 시작하면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꾸준히 관리해 준다면 대부분 스트레칭만으로도 족저근막염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스트레칭을 해줘야 할까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족저근막염에 도움되는 스트레칭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과 힘줄을 준비시켜서 체중을 싣고 걸어도 손상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죠. 스트레칭은 반드시 정확한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한쪽 발을 다른 쪽 발 무릎 위에 올리시고 한 손으로는 발 뒤꿈치를 밀어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발가락 전체를 말아서 잡아주고 당겨줍니다. 그렇게 되면 종아리가 쫙 늘어나서 당기는 느낌이 들고 발바닥이 늘어나게 되죠. 발가락이 꺾이도록 삼각형 모양으로 밀고 당깁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쪽이 스트레칭이 되고, 이 상태에서 손으로 발바닥을 만져보시면 두껍고 빳빳한 조직이 하나 만져지는데요. 이게 바로 족저근막입니다. 이렇게 발가락을 꺾은 상태에서 팽팽해진 족저근막을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쭉 문질러 줍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손가락 전체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 주먹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도구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엄지발가락이 꺾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풀린 상태로 하시면 마사지만 되지 스트레칭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은 매우 두껍고 질기므로 한두 번 한다고 스트레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은 벽을 바라보고 선 뒤에 아픈 발을 뒤로 놓고 종아리를 이완시키는 운동입니다.
이때 발바닥을 바닥에서 떼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의 이완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건을 이용한 발 스트레칭입니다. 수건으로 발바닥을 잡고 당겨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 역시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의 근육이 이완되고 긴장된 것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죠. 네 번째, 계단이나 약간의 턱에 올라가서 벽을 바라보고 선 뒤에 벽을 짚고 까치발을 들어줍니다. 그 다음 아프지 않은 발을 들어 올리고 족저근막염이 있는 발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천천히 끝까지 내려주면 됩니다. 이 운동 역시 족저근막염을 빠르게 회복시켜 준다고 하며 실제로 이 운동을 한 환자들이 다른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회복됐고 통증도 크게 완화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으로 문질러주는 방법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무실이라든지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발에 두고 굴리시면 발도 시원해지고 발 마사지에 도움이 됩니다. 골프공이나 테니스공이 없다면 집에 있는 물병을 굴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스트레칭과 함께 발바닥 근육 운동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발바닥에는 족저근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족저근막과 뼈 사이에 여러 층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런 발바닥의 근육층은 족저근막과 함께 발바닥의 아치도 만들고 쿠션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족저근막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더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 근육을 강화해서 족저근막을 좀 편하게 해줘야 합니다. 발바닥 근육은 대부분 발가락을 구부리거나 벌리는 기능을 합니다. 바닥에 수건을 깔아놓고 발가락만 이용해서 수건을 끝까지 당겨오거나 밀어내는 운동. 그리고 수건을 발가락으로 움켜쥐고 들어 올려 오랫동안 버티는 운동. 발가락을 쫙쫙 벌려주는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트레칭이나 운동의 효과에 대해 의심하시면서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발하여 다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나아지면 또 귀찮아져서 중단하시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족저근막염은 알려드린 스트레칭과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대부분 좋아진다고 하니 중단하시지 말고 끈기 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없어졌다고 스트레칭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통증과 상관없이 스트레칭을 생활화해보세요. 다시 생기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한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족저근막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꾸준한 스트레칭과 운동 이외에도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족저근막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늘어난 체중만큼 족저근막에 미치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커지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격하고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운동 후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걷거나 뛰는 것 역시 좋지 않은 운동입니다. 발 통증으로 운동하기 힘드시면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은 발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밖에서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푹신한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시는 것이 좋고 잠들기 전에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로 족욕을 15분 정도 해주시면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족저근막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발에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재활 운동을 해도 평상시 자세가 좋지 않다면 빨리 낫지 않습니다. 신발과 신발 깔창의 선택도 중요한 이유죠. 특히 족저근막염이 있을 땐 앞볼이 넓게 나와서 발바닥 근육에 무리가 되지 않는 신발을 선택해야 하고 안에는 부드럽고 밖은 단단한 족저근막을 잘 받쳐주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발아치 부분이 올라와 있어서 아치를 잡아주고 뒤꿈치가 충격 흡수를 하고 걸었을 때 체중이 분산될 수 있는 좀 푹신한 신발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신발은 깔창까지 그렇게 신경 쓴 신발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아치도 잡아주고 뒤꿈치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성 깔창을 구매해 신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발이나 요족이신 분들도 이런 기능성 깔창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족저근막염으로 발 통증이 심하면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스팩으로 하루에 15분씩 서너 차례 통증 부위에 대고 찜질을 해주세요. 얼린 물병을 굴려가며 마사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족저근막염은 재발이 많고 꾸준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치료되고 예방되는 질환입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질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루하더라도 건강한 발을 위해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발 질환 중에서 족저근막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약 알려드린 방법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효과를 보신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발이 편해야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발이 건강해야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운동도 하며 오랫동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죠. 족저근막염, 여러 병원 찾아다니시며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스트레칭과 함께 발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족저근막염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빠르게 회복될 거라 생각합니다. 꾸준한 발 관리 또한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